국민들을 분노가 치밀게 만든 그 사람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죠. 김기혁 아나운서. 네, 바로 고유정의 이야기입니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이 어제 오전 제주지법 첫 정식 재판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네. 이 호송차에 실려와서 재판장으로 들어갈 때 이 고유정은 연녹색의 수의를 입고 있었는데요. 네. 이 역시나 이번에도 네. 보시는 것처럼 길게 머리카락을 늘어뜨려서 얼굴을 가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후에 나오겠지만 재판을 받고 나왔을 때도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네. 이날 법정 내부에서의 분위기는 어땠냐? 네. 고유정이 입장을 하자 이제 함께 방청을 하는 시민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네. 고유정 살인마 이런 소리도 외치고요. 네. 고개를 계속 숙이고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리니까 네. 고개를 들어라 라는 요구도 계속 빗발쳤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법원 관계자들의 제지도 이어졌고 네. 방청권을 얻지 못한 일부 시민들의 항의가 또 이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놓고 재판을 진행하라. 네. 우리는 고유정의 어떤 그 뻔뻔한 모습을 봐야겠다. 재판 과정을 우리가 지켜봐야겠다. 네. 이런 불만들이 이제 나왔었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이 개원한 이후로 문을 연 이후로 재판에 방청권을 배부한 게 사상 처음일 정도로 이번 이 재판에 관심은 뜨거웠어요. 선착순 배부했는데 이 방청을 하러 오신 분 중에 보통 이제 제주를 이제 우리가 섬이라 표현하니까 나 육지에서 왔는데 이 재판 보려고 이거 못 들어가게 하냐? 그래서 앞서 김기현 아나운서 설명처럼 재판정 문 열어놓고 재판하라. 이렇게 격앙된 목소리를 내신 분들 저렇게 줄 섰어요. 선착순 배부다 보니까 방청권 얻지 못한 분도 계셨습니다. 자, 그런데 머리카락 뒤로 얼굴 숨겼던 고유정 못마땅한 분들 저희들만 있는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현장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냐? 그게 아니라 지금 시신도 못 잡고 있어. 왜 이리 지 혼자 살아보겠다고 발악하는 전발 맞을 거야! 어디 엄마 코스프레! 어디 아이를 무기로! 전발 맞을 거야 고유정! 사랑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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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앙됐어요. 저거는 아마 거의 모든 국민의 마음일 거예요. 김기혁 아나운서. 예. 재판 내내 일단 함께 방청한 시민들이 더 화가 났던 거는 재판 내부에서도 계속 고개를 밑으로 떨구고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방청석 쪽에서는 고유정의 얼굴을 거의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말을 시킬 때 그때는 그쪽 방향의 머리카락은 귀 뒤쪽으로 넘기면서 눈을 마주치기도 했습니다. 근데 방청석 쪽으로는 전혀 얼굴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방금 보셨던 영상에 재판이 끝나고 나서 고유정이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네. 재판이 끝나고 한 30분이 지나고 나서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나왔습니다. 이제 고유정이 좀 뒤쪽에서 나왔었는데 그때 이제 출입문 앞에 있던 한 시민이 고유정을 보고 분노를 해서 이제 머리끄덩이를 잡은 상황이에요. 머리채라고 할게요. 예, 머리채. 머리채를 이제 네. 잡은 상황인데 이제 앞에 있는 분이 이제 시민이고 네. 지금 고개를 숙이고 있는 저 여자가 고유정입니다. 네. 지금 머리채를 잡힌 채로 네. 호송차까지 약 10m에서 15m 정도 되는데 네. 끌려간 거예요. 네. 거기까지 끌려가서 다행히 이제 주변 사람들의 제지로 인해서 버스로 들어가긴 했습니다. 네. 이 버스에 들어간 이후에도 시민들의 분노는 이제 멈추지 않았습니다. 네. 버스에 들어가서도 고유정은 허리를 숙여서 본인을 숨겼어요. 자신의 모습을. 그러니까 시민들이 창문을 강하게 두드리면서 네. 고유정 나와라. 네. 이런 식의 이제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뭐든지 용도에 맞게 써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머리카락은 커튼이 아니에요. 머리카락은 머리카락 용도에 맞게 써야 되는 거예요. 긴 머리카락에 자신의 얼굴을 가렸던 고유정은요, 오히려 자업자득이에요. 긴 머리 때문에 저렇게 봉변을 당한 거예요. 저 법원 앞에서요. 그런데요,
보세요. 얼마나 분노가 찼으면요. 저분이 정말로 저렇게 저 고유정이 저런 행동을 가했을까요? 물론 저 행동이 잘했다고 뉴스파이터 부추기는 거 아니에요. 저 마음을 많은 분들이 공감하지 않으실까 하는 마음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렇게 온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고유정.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는 첫 변론부터 논란에 이르렀다면서요. 양재미 변호사님. 맞습니다. 저렇게 시민들이 분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첫 변론에서 나온 다양한 진술들 때문인데요. 네. 고유정 측 변호인이 주장한 내용이 문제가 됐습니다. 뭐라 그랬냐면요. 피해자가 평소에 결혼 생활을 유지하던 그 중에 비정상적인 성욕의 행위가 있었다라고 지금 진술을 한 건데요. 네. 사실은 이제 이 모든 상황을 피해자의 책임으로 돌리는 발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고유정이 그동안 이제 결혼 생활을 유지했었을 당시에 피해자의 그러한 비정상적인 그 관계 요구에 다 응했었다라는 얘기까지 하면서 거기에 더불어서 조금 이해되지 않는 발언까지 하는데요. 그동안 경찰과 검찰에서의 왜곡된 정보가 세상에 알려져서 진실이 가려졌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도무지 뭐가 진실이고 어떤 부분이 왜곡되어 있는지 부분이 사실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발언입니다. 짚어볼게요. 고유정 측 변호사가 조금 전 양지민 변호사님 말씀처럼 피해자는 고유정의 전 남편이겠죠. 무참히 살해된 피해자는 비정상적 성욕자였다. 고유정은 피해자의 성관계 요구를 거절한 적이 없다. 피해자는 비정상적 관계 요구에 고유정은 사회생활을 하는 전 남편을 배려했다. 아니 김은배 팀장님 그러면 이 얘기를 고지고대로 들어보면 지금 이 사건의 시작이 결국 전 남편 때문이라고 지금 돌리는 거예요? 지금 고유정 측 변호사와 교정 측은 일단은 우발적 살인 그리고 또 거기 플러스해서 내가 정당방위 쉽게 얘기해서 성폭행을 하려는 걸 방어하기 위해서 살인했다고 정당성을 정하고 있는 건데 아까 앵커니 말씀하신 대로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요. 네. 일단은 그 면접 근성권 때문에 만났는데 만났을 때 아마 그 스킨십을 유도했다고 또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펜션에 들어왔을 때 수박을 이제 아들이 달라고 하니까 수박을 네. 자르는데 아들은 게임하고 있었어요. 네. 그때 싱크대에 있을 때 뒤에 몸을 만지면서 성폭행을 하려 했다. 지금 고유정 측의 주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그 주장은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 고유정이가 싱크대에 있을 때 뒷모습을 보니까 옛날 생각이 떠올랐다. 그 뒷모습 보니까 옛날 과거 생각이 났고 자기하고 네. 옛날에 그 성관계했던 생각이 떠오르니까 네. 성폭행을 시도했기 때문에 자기가 우발적으로 즉 네. 성폭행을 막기 위해서 했다는 것을 저변에 깔아놓고 나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살인한 거는 인정을 하지만 네. 그 한 것이 상대편, 즉 전 남편이 성폭행을 하려 했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살인했다는 것을 전반전에 깔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거죠. 우리가 예상했지만요. 실제로 이런 주장을 펼치면서 김호인 변호사님 증거까지 들이밀었다면서요. 고유정이 이렇게 하는 행위를 보면은 변호인 선임되어 있는 시기를 떠나서 굉장히 치밀하게 이 사건을 준비한 것으로 보여요. 구속된 상황에서도 변호인 접견을 뭐 매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을 거고 변호사가 선임되더라고 물리적으로 그런 거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미 본인의 몸에 난 상처를 이것은 본인이 피해자를 공격한 상처가 아니라 내가 그 공격을 당할 때 방어한 상처라면서 증거 보전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본인 몸에 난 상처를 그대로 이제 기록을 해두고 나중에 본인이 이제 방어를 하려는 증거를 쓰겠다는 증거 보전 신청을 네. 했는데 이 전략은 이제 공판 준비에 본격적으로 들어와서도 그대로 이제 사용됐습니다. 네. 고유정의 변호인은 고유정의 몸에 난 상처는 그 전 남편이 고유정을 성폭행하려는 걸 방어하다가 생긴 방어은이다라고 법정에서 똑같이 주장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 네. 검찰은 입증 책임이 있기 때문에 법의학 전문가 감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고유정 몸에 난 상처는 방어흔적이 아니고 피해자를 공격하다 난 상처거나 또는 범행과 전혀 상관없이 본인이 그 후에 자해한 자해한 흔적이다. 상처다라는 전문가 감정을 재판부에 제출을 했고요. 네. 이런 부분에서 봐서 전문가 감정이라는 게 이게 그 고유정 주장대로 인위적으로 조작될 수가 없는 그런 네. 증거거든요. 그래서 재판부가 분명히 이 부분 간과하지 않을 거고 네. 지금 이렇게 억지 주장 부리는 거 나중에 부메랑이 돼서 네. 양형에 오히려 가중 요소가 될 거 분명히 아하. 알아둬야 됩니다. 그런데 고유정 측 변호사는 여기서 말을 그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고인의 상처는, 즉 고유정의 상처는 강간 시도를 피하려는 과정에서 입은 것이다. 수면제를 먹였다면, 즉 피해자인 전 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였다면
상처가 나지 않았을 것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김기영 아나운서? 예, 수면제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데요. 일단은 이제 고유정 측에서는 계획된 범행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네. 우발적 범행이다. 네. 그게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앞서 말했던 성폭행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네. 그러기 때문에 계획적이지 않다. 두 번째가 이제 수면제 얘기인데, 네. 그리고 또 CCTV에서 본인을 고스란히 노출시켰단 말이죠. 펜션 네. 인근의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도 본인의 얼굴을 가리지 않고 그대로 노출했습니다. 이게 또 아하. 계획적이지 않은 거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서 세 번째 이제 수면제가 네. 칼에 이제 흉기에. 전 남편이 먹은 카레에 카레네. 카레에 네. 이 카레에 수면제가 들어 있었다고 우리가 알고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고유정 측의 변호인이 수면제를 전 남편이 먹지 않았다. 카레에 넣었다고 주장을 하는데 아니다. 전 남편이 먹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꺼냅니다. 하하. 네. 이 고유정 측 변호인의 이 반박, 변론을 검찰이 그냥 듣고만 있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김은배 팀장님? 검찰에서 반박을 했는데요. 네. 즉 얘기하면은 혈흔에서 수면제가 발견이 안 됐다고 주장했는데 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그 혈흔하고 또 이불, 담요 등을 그 묻어있는 혈흔을 수거를 해서 감정을 했더니 네. 거기에 피해자의 혈흔이 맞고 아하. 또 또 피해자의 혈흔 속에는 아까 말씀하신 수면제가 들어있었다. 아. 요거는 그 객관적인 검증하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 변호인 측이 부인한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네요. 증거물로 채택이 되는 이건 거고. 돌이킬 수 없는 증거잖아요. 그렇죠. 네. 돌이킬 수 없는 증거인데 네. 왜 변호인이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지 그러니까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네. 이런 변론을 하는 고유정과 그 변호인의 얘기를 세상에 유족 측도 재판에서 들었을 거 아니에요. 피해자 측 변호인을 통해서 유족들의 심경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는 걸 이용해서 고인하고 무슨 대화했는지 사실 증명할 방법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그냥 일방적으로 막 하는 거죠, 지금. 근데 오늘 그렇게 사실 선을 넘는 선까지 그렇게 할 줄은 몰랐어요. 다 해주는 것 같습니다. 정말 저도 재판하면서 정말 들을 수 없는 용어들이 오늘 너무 많이 나와서, 더럽게 가기로 작정을 했구나. 네. 실제로 재판을 하다 보면 검찰도 반박을 합니다만 저 양측의 공방을 재판장도 들으면서 판단할 거 아닙니까? 이게 역풍될 수는 없어요? 당연히 역풍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준비기일에는 다 이제 범행에 대해서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좀 취했었거든요. 그 이후에 사실은 이제 진술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 그러면 그 진술이 바뀌는 부분에 대한 사실 타당한 근거를 제시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고유정 측에서 내밀고 있는 그런 뭐 주장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객관적인 물증들과 굉장히 배치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네. 그러면 본인도 그에 맞는 물증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하고 사실은 오로지 어떻게 표현하면 말뿐인 주장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객관적으로 판단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사실 변호인 측의 이제 방어 논리가 뭔지 조금은 의문이 됩니다. 왜냐하면 고유정이 사실 접견을 하면서 나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다라고 의뢰인들이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주장이 사실 재판에 득이 되는지 실이 되는지를 판단해야 되는 것이 사실 변호사의 몫이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력을 해줘야 되는데 아까 이제 그 피해자 측 변호인이 얘기한 것처럼 사실은 고유정이 주장하는 대로의 그 주장을 여과 없이 사실은 재판정에서 보여내고 있다라고 저는 보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본인의 의뢰인이라고 볼 수 있는 고유정에게 굉장히 불리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러한 재판 전략을 펼치는 것이 조금 맞는지 약간 의문이 듭니다. 그러네요. 그런 생각 다 드실 거예요. 그런데요. 지난 공판 준비기일 때 어제 재판 말고요. 지난 앞서 열린 공판 준비기일 때 재판부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살인을 계획한 것처럼 보이는 이런 검색창에 쳤던 검색어들에 대해서도 입장을 다음 재판 때 정리해와라. 그랬었잖아요, 재판부가. 예, 지난 7월 달에 공판 준비 기일이 열렸죠. 그랬었죠. 본격적인 공판에 앞서서 쟁점을 정리하기 위한 기일인데 네. 이때 재판부에서 피고인 고유정 측에게 요구한 가장 큰 이제 요청사항 중 하나가 네. 그 검색어와 관련된 거거든요. 그랬죠.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검색어를 자기가 살인과 관련된 검색어를 찾아봤다면 계획적 범죄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 고유정은 이제 언론에 계속 수사 과정에서부터 이 우연히 찾은 것이다라고 하고 입장을 살펴보면 근데
범행 관련 검색어가 횟수가 무려 500건입니다. 500단어고 총 검색 횟수는 1000번이 넘습니다. 그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유정 변호인이 뭐라고 소명을 했냐면 네. 감자탕 뼈 무게, 뭐 뼈 강도 이런 단어들에 네. 대해서는 현 남편에 대한 보양식으로 감자탕을 해주기 위해서 찾아봤다. 그리고 음식을 준비하다 보니까 뼈의 무게 이런 게 얼마나 조리 방법이 필요한지 확인하려고 했다. 그리고 네. 그 특정 성분이 들어간 수면제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건은 그 수면제에 대한 단어는 버닝썬 사건을 검색하다가 찾아봤다. 그리고 또 제주 바다 쓰레기라는 이제 검색어가 있어요. 뭐 모두 다 국민들 아시다시피 그 내륙으로 들어오면서 그 과정에서 시신의 일부를 유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네. 제주 바다 쓰레기에 대해서는 인천항 환경보호에 대해 검색하다가 검색을 하게 됐다. 그리고 호신용 충격기도 검색을 했는데 이거는 본인의 여동생에게 선물하려고 검색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일단 네. 뭐 모든 국민분들이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들으시면 바로 아실 겁니다. 정말 논리적이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데 더욱이 하나 더 말씀드리면 고유정 측 변호인은 이것이 다 연관 검색어였다. 연관 검색어가 대부분이다라고 하는데 검찰이 반대로 제시한 그 로그 기록을 보면 직접 검색한 기록이 대부분이었다는 확실한 반증을 제시를 했으니까 이 부분도 분명히 고유정한테 나중에 독이 돼서 돌아올 겁니다. 전 차라리 끝까지 이렇게 모르쇠로 하고 발뺌해서 엄벌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재판부에. 고유정의 검색어들에서 입장을 정리해오라 하니까 이렇게 정리해왔다는 거예요. 감자탕, 뼈 무게, 뼈 강도에 대해서 검색한 이유가 뭡니까? 물어봤더니 현 남편 보양식을 찾다가요. 그러면 수면제를 검색한 이유가 뭡니까? 그때 버닝썬 사건 유명했잖아요. 그 버닝썬 사건 찾아보다 그랬어요. 제주 바다 쓰레기 검색한 이유는 뭡니까? 인천항 환경보호, 제가 환경보호주의자인데 검색하다 그랬어요. 호신용 충격기 검색한 이유 뭡니까? 여동생에게 선물하라고 했습니다. 왜요? 이렇게 반박했답니다. 김은혜 팀장님. 제가 듣고 봐도 너무 황당한데요. 일단은 보양식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잘 아는 삼계탕, 네. 전복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뼈지 않고 그래서 감자탕이 보양식이다. 좋습니다. 그런데 네. 저도 감자탕을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아하. 하지만 그 안에 뼈가 있긴 있어요. 네. 근데 뼈의 강도나 무게를 알아본다? 이거 난생 처음 듣는 소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변호사 측에서 상당히 식체가 오는 건데 네. 지금 국민들이 볼 때는 오히려 화를 내게 하고 있어요. 네. 말도 안 되는 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는 그 사실 이 검색어 이런 거는 직접 증거가 아니고 간접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인정해도 될 만한 건데도 계속 부인하는 거 보니까 아마 네. 변호사 측에서는 이번 사건을 일단 소폭행으로 몰아가고 네. 자기들이 했던 거에서는 핑계를 대면서 무조건 부인하는 걸로 네. 그렇게 작전을 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김기혁 아나운서 검색어에 대해서 이 반박을 하는 과정에서 현 남편 핑계를 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예, 맞습니다. 고유정이 검색한 단어 중에는 니코틴 치사량 그리고 수갑도 있었습니다. 일단 이게 전 남편과 관계가 없다는 걸 이제 설명을 한 게 고유정 측의 입장이 무엇이냐면요. 네. 니코틴 치사량은 현 남편이 집에서 담배를 하도 많이 피워서 그래서 찾아본 것이다. 담배를 얼마나 많이 피우면 영향이 가는지 이런 것을 찾기 위해서 검색을 한 것이고 네. 그리고 두 번째 수갑은요. 네. 현 남편과의 성관계를 위해서 찾아본 것이다. 이게 왜 필요한지는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현 남편과의 어떤 그 결혼 생활을 좀 더 유지하기 위해서 영위하기 위해서 이 수갑이란 단어를 검색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전 남편에 대해서 비정상적인 성욕자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거 본인이 수갑 직접 찾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비난할 수 있는지 요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철 원장님 변명이 아주 그냥 시 공간을 초월하네요. 그냥 고유정의 이 변명이요. 네. 뭐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이 사건에 대한 뭐 변론이 정말 말도 안 되는 변론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이게 뭐 객관적이고 합리적 증거에 대해서 일단은 변론을 하는 부분들이잖아요. 네네. 하나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네. 주관적인 그냥 아무 말 대잔치처럼 네. 막말을 막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네. 이런 막말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가 된다면 결국은 사실 허언증이 미나젠 증후군이라고 하는 이제 병으로 확산이 되는데 네네. 미나젠 증후군은 본인이 거짓말을 하고도 이제는 결국은 진실처럼 스스로가 받아들여진다는 것이죠. 그래요? 그러면 더 나쁜 극한 어떤 단어들을 선택을 해서 지금 말할 수 없는 전 남편에 대해서 네. 혐오스러운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반성을 하는 것이 아마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그러니까요. 듭니다.
이런 고유정 측 주장을 듣고 있는 피해자 측, 유족 측의 마음은 얼마나 진짜 어이가 없고 타들어갈 거예요. 앞서 들어봤던 고유정 전 남편 피해자 측의 유족 측의 변호인 얘기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판 준비기일에서 준비해라 한 거에 대해서는 전혀 그냥 그거를 기초로 해서 의견을 준비한 게 아니고요. 그냥 아예 새로운, 그러니까 고유정의 관점에서 아예 새롭게 주장을 했어요. 그건 그냥 다 연관검색어 타서 그냥 들어간 거지 범행하고 전혀 무관한 것들이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 자체를 그냥 자기식대로 일방적으로 그냥 왜곡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검사가 공소사실에 검색어를 쓴 게 연관검색어 타고 뭐 클릭해서 들어간 거를 기재한 게 아니에요. 그냥 고유정이 직접 적극적으로 입력해서 검색창에 입력해서 친 단어들을 공소장에 기재한 것이고. 김은배 팀장님, 저는 참 고유정도 고유정이지만요. 고유정 변론하는 이 변호사도 참 안쓰러운 게 아무리 변호사로 선임돼서 수임료를 받고 변론한다지만 이런 주장을 해야 돼요. 법정에서 지금 참 안쓰럽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그 담당 검사, 기소 검사가 따로 있습니다. 기소한 검사가 볼 때에는 증거 자료를 가지고 충분히 그 기소를 했는데 변호사 측에서는 사실상은 재판하면서 인정할 거 인정하거든요. 근데 자체를 부인하고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연관 검색어를 타고 들어갔다. 그런데 네. 조사할 때 보니까 포털 사이트에 직접 입력을 한 거예요. 네. 그런 사실까지도 변호사 측에서는 시인을 안 하고 오히려 이렇게 부인하고 반대를 하는 거 보면은 처음부터 어차피 이 재판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부인하자. 네. 무조건 아닌 걸로 나가자는 쪽으로 하기 때문에 검찰이 제시한 그 증거들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말도 안 되게 지금 반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어제 재판에서는요, 고유정의 친아들이 언급이 됐다면서요, 양지민 변호사님. 맞습니다. 또다시 이해가 되지 않는 주장인데요. 고유정은 한 아이의 어머니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엄마기 때문에 아버지 없이 살아갈 이 아들의 인생을 생각해서라도 본인은 선처받아야 된다라는 정말로 앞뒤가 맞지 않는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얘기를 하는데요. 아까 사실은 뭐가 진실이 왜곡됐다라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서 또 얘기합니다. 한 아이의 어머니로서 내가 진실을 밝히지 못하면 아이가 살인마의 아들로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을지 염려가 된다라고 하면서 동정의 호소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본인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이 아들과 함께 있었던 그 공간에서 본인이 그렇게 계획적으로 그 살인을 할 것이라는 것이 정말 앞뒤가 맞느냐라는 주장을 했는데 그 자체가 사실은 저는 이제 앞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 아이를 생각했다라고 하면 정말 우발적이든 계획적이든 간에 그러한 행위 자체를 사실 생각하기 힘들었을 텐데 이 역시도 고유정의 머릿속에서 나온 것인지 네. 변호인 측이 정말 양형부당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까지 했어야만 했는지라는 것이 좀 의문입니다. 조금 전 고유정 측 변호인 얘기 그 CD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같이 한번 잘 곰곰이 이거 읽어보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자기 이 진실이 밝혀지지 않으면 아이가 자 아랫부분 읽어보세요. 진실을 밝히지 못하면 진실이 대체 뭔데요? 진실이 밝히지 못하면 아이가 살인마의 아들로 정상적으로 살 수 있을지 염려가 크다? 지금 이걸 지금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걸 듣고 유족 측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감정을 느꼈을 거예요. 마저 유족 측 변호인 얘기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제가 그래도 제일 가까이서 봤는데, 그냥 철저하게 머리로 가리고, 그다음에 적절한 타이밍이 되니까 또 울더라고요. 들썩들썩 하면서. 그런 거, 잘하는구나. 법정에서도 많이 격앙이 되셨었어요. 방청객 분들이. 왜냐하면은 전혀 예상과 달리 너무 센 얘기들을 해서 굉장히 법정이 격앙됐었습니다. 성욕에 불타서 그냥 아들 있는 데서 막 전 부인을 그렇게 막 건들려고 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니 얼마나 화가 나셨겠습니까?
유족 측 변호인의 마지막 얘기가 정말 우리한테 또 한 번 분노를 느끼게 해주네요. 이렇게 피해자한테 용서를 구해도, 유족들한테 용서를 구해도 모자랄 판에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당시 재판을 보신 방청객들의 분노도 걷잡을 수 없이 커졌을 것 같습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예, 이 발언을 듣고 나서 방청석에서도 온갖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뭐 시청자분들이 느끼는 감정과 비슷할 것 같은데요. 방청객들은 말도 안 된다. 그리고 변호인에게 써온 거 그만 읽어라 라는 말을 내뱉었고 고성이 막 오갔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적 범행이 아니라 네. 우발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네. 방청객석에서도 이제 말도 안 되는 네. 소리다, 추잡스럽다 이런 탄식을 자아냈습니다. 네. 오죽하면 재판장이 또 제지를 하기도 했어요. 그만큼 이 논리는 뭐 이미 떠났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내뱉고 있습니다. 다음 재판 9월 1일입니다. 어떤 논리를 또 갖고 올지 뉴스파이터가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